오늘은 주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수비할 때 학습지와 함께 교과서 같이 옆에 펴놓고 있죠? 40페이지. 그래서 41페이지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 같이 펴 놓으시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 배워볼 텐데, 요 페르시아라는 국가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왕조였는데 지금은요, 이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라고 보면 되느냐? 지금 막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막 전쟁하고 있는 나라 있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거 페르시아예요.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예전에는 대한제국, 조선, 고려, 고구려 뭐 이랬던 것처럼 자, 이란의 옛 왕조 이름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도 여러 개 왕조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잘 나갔던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라는 왕조예요. 아케메네스. 왕조를 이끌었던 왕의 성씨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는 이성계, 이씨 조선이라고 부르듯이 이때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보기 전에 그 전에 또 다른 나라가 잠깐 있었어요. 이 나라 역시도 대단히 큰 나라였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안타깝게도 좀 일찍 멸망하거든? 왜 그랬는지 어떤 나라인지 볼게요. 먼저 이 나라 이름은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리아.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아시리아. 자, 이 아시리아가 먼저 서아시아 지역을 먼저 통일을 해요. 강력한 철제 무기를 앞세워서 서아시아 대부분을 통합했는데 그 땅이 어느 지역까지 영토를 확보했는지 교과서 40페이지 지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도.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의 영역은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파란 색깔 아시리아의 영역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아시리아의 영역이에요. 보니까 우리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었던 헤브라이 왕국, 페니키아 문명, 전부 다 이 아시리아가 통일을 한 거예요. 강력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땅을 아시리아가 차지했는데 그래서 여기 위에 교과서 도표 한번 보실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또 도표가 나와 있죠? 아시리아가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모든 문명을 죄다 통일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아시리아 국가가 왜 금방 쫄딱 망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는 통치 방식이 너무너무 가혹했기 때문이야. 너무 가혹한 통치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담임쌤이 야, 늦게 왔어? 지각이야? 손 잘라? 발목 꺾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싸대기 100,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가혹하게 체벌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선 넘는 통치를 하네? 가혹하게 하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일찍 망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분열이 된 거야. 근데 그 분열된, 아시리아 멸망 이후에 분열된 그 지역을 다시 재통일하여. 심지어 이집트 북부까지 옛날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이 왕조가 바로 오늘 배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일단 이 나라를 건설했던 왕은 키루스 2세라는 왕인데 이 왕보다 이 페르시아를 더 강력한 전성기로 이끌었던 이 왕이 좀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요.
나라를 건국한 이성계보다는 세종대왕을 더 칭송하듯이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황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다 다스리겠어. 내가 다 다려버리겠어. 다리우스. 다리우스라는 1세 황제예요. 자, 이 다리우스 1세가 어떻게 이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했느냐? 일단 이 사람은 각 지역에 총독을 보냈대요. 총독. 20여 개 주로 나눈 다음에 그 20개의 20명의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총독이 저 먼 지역까지 통치하게 황제의 명을 받아서 통치하게 했는데 얘가 자꾸 딴짓거리예요. 자꾸 몰래 나쁜 짓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거면 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감찰관에 보내는 거.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이 총독을 뭐 했다? 감찰했다. 감찰. 그래서 왕의 눈을 대신해서 감찰관에 보냈다. 또 왕의 귀를 대신해서 뭘 듣게 하려고 보냈다. 라는 의미로 뭐라고 감찰관을 불렀냐면 왕의 눈, 킹스 이어. 왕의 아이냐? 눈은 킹스 아이. 왕의 귀, 킹스 이어. 귀. 이렇게 눈과 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 하이러닝 할 때 혹시 딴짓 할까봐 쌤의 눈과 귀는 없으니까 직접 가서 뒤에서 감찰하고 있잖아요. 딴짓 못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래서 이 왕의 눈과 왕의 귀, 이게 대단히 총독을 잘 감찰했기 때문에 총독들이 각 지방을 잘 통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멀어. 길이 멀어. 그래서 야, 내가 가는 길을 좀 만들어. 그래서 킹스 로드, 왕의 길까지 만든 거예요. 저 가는 길이 머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숙소와 말을 제공하는 역참도 설치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왕의 길, 또 왕의 길, 요와 관련된 자료 또 한번 지도 보시기 전에 아까 우리 봤던 표가 있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예전에 그 아시리아 이후에 분열된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다 통일을 했는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지도 다시 교과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와,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차지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그리스 아테네 그 앞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인더스강 왼쪽에 이게 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그 지중해 그 북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황제 누가 있었다? 바로 다리우스 1세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한번 잠깐 보고 가실게요. 왕조 페르시아. 나는 다리우스 1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 눈이 좀 짝짝이죠. 크죠, 왕의 여기가? 길을 달려 나의 명령을 제국 곳곳에 전하라. 모두 비켜라! 다리우스 1세의 명령이다! 가라! 왕의 눈, 왕의 귀, 전국을 감시하도록 가라. 부정한 총독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죠. 부정한 총독은 가만두지 않았겠죠. 바로 왕의 눈, 왕의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눈가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내가 가야겠어 해가지고 왕의 길을 닦았는데 여기 왕의 길이 여기 있죠? 잠깐 밑에 보면 왕의 길이 어디에 나 있는지 볼게요. 여기 왕의 길이 여기 수사에서 이렇게 여기 서아시아 끝에까지 길을 닦아놨네요. 이게 바로 뭐다? 페르시아 왕조 다리우스 1세의 왕의 길이었다까지 봤고요. 다시 이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잘 통치했던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아시리아가 망했던 이유는 왜 그랬죠? 너무너무 가혹하게 통치했기 때문이었죠. 자, 요 역사를 다리우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너무 가혹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정복한 지역의 민족들, 얘네들 내가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요거를 관용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다. 좀 뭔가 배려를 하겠다. 뭔가 이제 너희들의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겠다. 우리 마치 동강중학교의 분위기처럼, 그쵸? 우리 담임쌤이 여러분들을 많이 존중하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존중과 배려와 소통, 뭐 이런 게 우리 동강중학교의 방향 아니었겠니?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도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야, 너희들의 언어, 종교, 관습, 뭐 해줄게? 존중해 줄게. 자, 요게 키포인트예요. 너희들을 다 존중해 주니까 이 정복당한 이 민족들이 다리우스 1세, 이 페르시아의 통치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심, 적대감, 반감 이런 게 많이 없었겠죠? 그 반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처럼 반란이 일어나서 금방 망하지 않고 좀 오랜 시간 이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건 없겠죠. 멸망을 하긴 하는데 왜 멸망했느냐? 이것도 알아야겠죠. 이거는 좀 결정적으로 어떤 전쟁의 패배가 이 페르시아의 멸망의 시발점이 됐는데, 자, 이 전쟁이 중요하겠죠? 전쟁이 뭐냐면 그리스랑 붙었네?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이야기해. 자, 뭐라고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 전쟁, 그리스는 당시 유럽을 대표하는 문명 국가였고요. 페르시아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제국이었단 말이야. 두 문명이, 아시아와 유럽이 한판 뜬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페르시아가 진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 전쟁에서 특히 요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전투. 자, 이 전투의 명칭이 지금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의 명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패했던 그리스는 승전했겠죠? 그리스의 승전보를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뛰어왔거든. 자, 요 뭐라고 할까요? 마라탕 아니고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전투. 좀 요걸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중에서 이 마라톤 전투가 가장 결정적 전투였고, 여기서 페르시아는 졌고, 그리스는 이겨서, 그리스는 발전, 페르시아는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지속적 반란으로 쇠퇴하고, 결국 마지막은 그리스를 정복하고 아시아로 쳐들어왔던 알렉산드로스라는 이 왕에게 망하고 말아요. 그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또 다음에 배울 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하고 또 마무리할게요.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는 아까 우리 관대한 관용 정책 때문에 여러 민족의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즉 국제적인 문화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보통 무엇과 관련이 깊냐면 종교와 관련이 깊어요. 뭐 예를 들면 기독교 국가는 대부분 그 나라의 문화가 기독교적인 거, 불교는 불교, 유교는 유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종교는 뭐냐? 자, 아우라 마지다. 우리 아우라가 있네 이런 말 좀 쓰잖아요. 얘가 이제 신이야. 이제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 선과 빛의 신이래요. 그래서 주로 이 아우라 마지다는 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불을 막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종교 아우라 마지다, 불과 빛과 이 선의 신, 이
신을 믿는 이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조로아스터교라고 이야기해요. 조로아스터교. 그럼 왜 조로아스터교라고 이란 이름이 지어졌냐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이 종교를 창시했거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예요. 자,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우라 마즈다라는 빛과 또 선과 불의 신을 믿어야 된다. 이 신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러한 주장을 했던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예요. 자, 이와 관련된 이 문화와 관련된 자료 우리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전터. 여기가 페르세폴리스가 이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궁전에 터만 이렇게 남아 있네요. 그 터를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이 다양한 민족의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스, 이집트의 양식도 있고요. 또 아시리아의 양식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망했잖아. 하지만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갔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료 보면요. 키루스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국하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야, 우리 바벨로니아 정복했는데 그들의 전통, 종교 존중해. 와, 이러한 얘기를 세기 문자로 세기를 박았네요.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문자, 세기 문자 배웠잖아요. 이 문자로 이렇게 새겨놨네요. 아, 이 왕조는 시작할 때부터 왕이 다른 민족을 존중하자라는 그런 정책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쭉 이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아케메네스 황제 페르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었고 발전했던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국가였다라는 것까지 오늘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안녕.